한 남학생이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 실수로 같은 반 여학생이 옷 갈아입는 걸 보게 됐지. 황급히 자루대로 구멍을 막으려다 발이 미끄러져 너무 세게 찔러버렸어.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어. 도시 최고 명문고에서 또 하루의 긴 수업이 드디어 끝났어. 몇몇 몸매 좋은 여학생들은 기숙사 가서 허거 먹을 생각에 신나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 다른 두 명은 쇼핑 가고 싶은데 비도 오고 우산도 깜빡했다며 투덜거렸지. 결국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어. 걔네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이상한지 험담했어. 매일 비가 오고 심지어 물도 더러운 느낌이라고. 이제는 당번표를 흘끗 봤어. 오늘은 나랑 아이 찬찬이네. 그는 중얼거렸어. 바로 그때 빗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어. 그는 위를 쳐다봤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그는 씩 웃었어. 건축 품질 쥐기네. 빨리 청소 끝내는 게 낫겠어. 랭크 매치가 곧 시작하거든. 그런데 아이 찬찬은 어디 있는 거지? 갑자기 높은 힐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 전화기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 자기야, 새로운 아이 과일 나왔대. 나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기억나? 전화를 끊고 아이 찬찬은 당신을 향해 웃었어. 이젠 그녀는 바쁘니 내가 알아서 청소해. 수고해. 싫다는 말 안 했으니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몇 방울의 빗물이 그녀의 옷에 튀었어. 옷에 더러운 물이 튀었잖아. 누군가 말했어. 아이 찬찬은 옷을 갈아입으러 옆 교실로 갔어. 또 나 혼자 청소하게 됐네. 아이 찬찬, 넌 왜 항상 당번을 땡땡이 치는 거야? 내가 다 끝낼 때쯤엔 랭크 매치도 끝나 있겠지. 됐어. 그냥 게임이나 해야겠다. 아이 찬찬은 옆 멀티미디어 교실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물이 새고 있었어. 마른 옷 찾을 시간도 없어. 여기서 갈아입어야겠다. 구석은 그래도 좀 마른 것 같네. 이 벽 반대편은 교실이잖아. 이제는 아마 아직도 거기서 청소하고 있겠지. 다행히 양산 챙겨왔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고 나서 양산을 폈어. 한편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투덜거렸어. 빌어먹을 학교, 빌어먹을 와이파이. 멍청한 교장은 네트워크조차 고칠 수 없다니. 바로 그때 교장이 지나가다 그 말을 엿들었어. 학생, 청소 끝나면 교장실로 오도록. 이제는 한숨을 쉬었어. 망했네. 매치도 지고 소환까지 당했어. 젠장. 그는 위를 쳐다봤어. 천장에서 훨씬 더 심하게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 칠판 닦았더니 또 이 더러운 물이 떨어지네. 그는 걸레를 잡고 다시 한번 닦았어.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칠판이 물이 떨어지던 곳에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제는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기울였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 아이 찬찬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 이제는 얼어붙은 채 몇 초 동안 멍하니 쳐다봤어. 엿보려던 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칠판에 구멍이 생긴 거지? 빨리 막아야겠다. 아이 찬찬이 이걸 보면 내가 자기를 훔쳐본다고 생각할 거야. 그는 재빨리 걸레 자루를 구멍에 쑤셔 넣었어. 조금만 더 밀어 넣어서 바깥쪽 부분을 부러뜨려야지. 이제 됐어. 그는 발을 들어 누르려다 다시 미끄러져 너무 세게 쳐버렸어. 반대편에서 아이 찬찬은 신발을 고치고 있었어. 뭐야 이게? 걸레 자루가 옆구리를 찔렀어. 새 옷이 다 더러워졌잖아. 진짜 아파. 잠깐만. 방금 나 찌른 게 뭐지?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지고 정적이 흘렀어. 이제는 휴대폰을 꺼내봤지만 피드에는 온통 캠퍼스 전체 교실에서 물이 샌다는 글들 뿐이었어. 이상하네. 오늘 누출 얘기밖에 안 하네. AI 찬찬이나 봐야겠다. 너무 조용해. 다음 방으로 걸어갔다. 문 밑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밀었던 게 생각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갈아입고 있었을 뿐이야. 어떻게 살인 현장 같지? 천천히 머리를 들어 환풍구를 쳐다봤다. 뭐야. 이젠이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AI 찬찬의 머리카락 같은데 구멍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제는 당황해서 비틀거리며 교실에서 뛰쳐나갔다. 소방 장비실로 달려가 도끼를 잡았다. 그러자 위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가 천장을 가로질러 기어가고 있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굳게 잠갔다. 쾅.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편 교장실에는 책상 위에 붉은 봉투가 쌓여 있었다.
교장은 세면서 중얼거렸다. 지난 학기보다 적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일반장 선생은 돈을 안 냈어. 곧 은퇴하는데 배짱이 대단하네. 2학년조 선생님도 그렇고 윤리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녀는 더미를 저울질하며 비웃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더 얇아졌어. 봉투가 12개 이상 줄었어. 다들 경기가 어려워진 것 같네. 검은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에 튀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뇌물도 예전 같지 않네. 개의치 않고 겨우 $200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돈이지. 일단 숨겨놔야지.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돈을 안 낸 사람은 어쩌지?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왜 비가 검은색이지? 그녀는 몸을 숙여 이상한 액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검은 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뒤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공포에 질린 눈으로 크게 떴다. 무언가가 그녀를 어둠 속으로 잡아당겼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창백한 팔 하나가 다시 뻗어 봉투 몇 개를 움켜쥐었다. 다시 잡아당겨졌다. 바닥에는 핏자국만 남아있었다.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제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방금 천장에서 본 게 뭐였지? 그 움직임은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웠고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는 도끼를 더욱 꽉 쥐었다. 그게 뭐든 들어오기만 하면 베어버릴 거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쿵쿵쿵 문이 흔들렸다. 이제는 자세를 잡고 차갑게 중얼거렸다. 인간이든 괴물이든 상관없어. 발을 들여놓는 순간 넌 죽는다. 문틈 아래로 붉은 액체가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가 도끼를 들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이젠 거기 있어. 청소 끝났어. AI 찬찬의 목소리였다. 이젠 다 했어. 안도하며 그는 무기를 약간 내렸다. 그는 창문에 바싹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뭔가가 떨어졌다. 이젠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바깥 바닥이 더러워. 가서 청소 마저 해, 바보야. 왜 거기 서 있기만 해? 이제는 불안한 듯 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과민 반응했나 보네. 괜히 겁먹었잖아. 그는 도끼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더 이상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머리를 극적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바로 복도를 닦을게.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 힐끗 올려다보며 그는 투덜거렸다. 너 잔소리가 너무 심해. 내 차례이기도 하잖아. 기억해? 갑자기 AI 찬찬의 손가락이 유리를 긁어내며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분노로 일그러진 목소리였어. 이전 당장 청소해. 이전은 움찔했어. 맙서사. 저건 너무 무섭잖아. 여자는 진짜 무서워. AI 찬찬은 움직임을 멈췄어. 계속 중얼거렸어. 왜 청소 안 해? 왜 청소 안 해? 그러더니 입이 찢어질 듯 크게 벌어지고 눈은 빨갛게 타올랐어. 지금 당장 청소해. 갑자기 AI 찬태는 자기 목을 잡았어. 너무 오래 소리 질러서 그런가 숨을 헐떡였지. 그걸 본 이전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어. 그는 포효하며 도끼를 휘둘렀지만 AI 찬찬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라서 잔상만 남기고 복도 아래로 사라졌어. 이새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를 쫓아갔어. 핏자국을 따라 그는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계속 달렸어. AI 찬찬, 나와. 그는 소리쳤어. 길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차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 그러자 차 안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 이전은 도끼를 더 꽉 쥐었어. AI 찬찬, 거기 있는 거 알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 차 내부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 그럼 이 피는 누구 피지? 그는 중얼거렸어. 그의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어. 통통한 체형이 나타났어. 그는 그의 반 친구 뚱보였어. 뚱보의 목소리가 떨렸어. 왜, 이전아?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전은 날카롭게 돌아섰어. 젠장, 뚱보. 그렇게 몰래 다가오지 마. 몰래 다가오다니. 피투성이 속에서 도끼를 휘두르고 있는 건 너잖아. 너 때문에 놀랐잖아. 뚱보가 말했고 이전은 얼굴을 찌푸렸어. 왜 기숙사에서 게임 안 하고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게임. 웃기지 마. 기숙사에 물이 새고 신호도 안 잡혀. 신호 잘 잡히는 곳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다 누가 AI 찬찬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
몇 번 그녀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들었더니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어. 뚱보가 덧붙였어. 이전이 물었어. 그래서 그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뚱보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 3년 투자해서 7년 수익을 노려야지. 어떤 일은 서두를 수 없는 법이야. 눈을 굴리며 말했어. 헛소리 집어쳐. 그냥 그녀가 해야 할 일을 끝내도록 찾고 있는 것뿐이야. 청소 말이야. 이전이 차갑게 대답했어.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녀가 볼 일이 있다고 먼저 갔어. 내가 남아서 기다리는데 옆 교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바닥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 그때 천장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어. 이전이 조용히 말했어. 피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어. 그 자국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야. 뚱보가 기둥을 가리켰어. 봐. 이 피는 내가 교실에서 본 거랑 똑같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어. 어쩌면 기둥 안에서 새는 걸지도 몰라? 이전은 얼굴을 찌푸렸어. 교실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해. 무서우면 기숙사로 돌아가. 뚱보가 가슴을 쫙 폈어. 내가 무섭다고? 제발. 필요하다면 한밤중에 혼자 묘지를 걸어갈 수도 있어. 한편 학교 미술실 안에서 샤오치는 혼잣말을 했어. 드디어 이 그림 거의 다 끝냈는데 흰색 물감이 다 떨어졌네. 교실에서 좀 가져와야겠다. 그녀는 돌아가서 물감을 가져왔고 심지어 몇 주 전에 잃어버렸던 붓도 찾았어.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이상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위에서 울려 퍼졌어. 그녀는 올려다보고 굳어버렸어. 사람 얼굴이 천장 패널에서 쳐다보고 있었어. AI 찬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말랐다는 건 알지만 날 염탐하는 거야? 진심으로? 갑자기 AI 찬찬이 천장에서 떨어져 책상과 의자를 야수처럼 부수기 시작했어. 맙서사, 다 부수고 있잖아. 사가 숨을 헐떡였다. 샤오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교실에서 뛰쳐나왔다. 복도에서도 안에서 나는 시끄러운 쨍쨍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이존이 도끼를 들고 복도를 뛰어내려왔다. AI 첸첸 봤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실 쪽을 가리켰다. 그녀가 안에 있어. 이존은 문을 열고 안에 혼돈에 얼어붙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는 긴장하며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녀가 널 공격했어? 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우리는 떠나야 해. 그녀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이존은 침울하게 말했다. AI 샨샤는 지금은 물건만 부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뚱보가 침을 꿀꺽 삼켰다. 여기서 빨리 나가자. 언제든지 좀비가 나타날 것 같아. 이존은 칠흑같이 어두운 창밖을 흘끗 보았다. 우리는 떠날 수 없어. 저 밖에는 더 심한 게 있어. 그는 도끼를 들었다. 쨍그랑. 창문이 깨졌다. 그는 숨을 멈췄다. 생각했던 대로야.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 학교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하는 짙은 핏빛 액체에 휩싸여 있었다. 저것 건물을 삼키고 있어. AI 찬티엔, 뚱보, 그리고 나.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이미 변한 걸까? 그렇다면 이 학교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미 똑같은 걸지도 몰라.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의 손에 있던 거미줄 같은 핏줄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뚱보와 샤오스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존, 괜찮아?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갑자기 뚱보가 목을 잡고 헐떡이며 너무 목말라. 샤오씨는 재빨리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창백한 얼굴로 그가 변하면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시안이 그녀를 막았다. 기다려. 그의 목에 있던 자국은 물을 마시기 전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AI 첸첸과는 달라. 그녀의 변화는 눈에서 시작됐어. 이조는 뚱보의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했다. 그 남자는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다. 물이 필요해. 이조는 방을 둘러봤다. 여기엔 물이 없어. 1층 매장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구석에 더러운 걸레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주저없이 그는 그것을 잡았다. 첨벙. 그는 더러운 물을 뚱보의 입에 바로 부어 넣었다. 샤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이존, 그거 걸레 물이야. 뚱보가 힘없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날 죽이는구나. 설사할 것 같아. 이존은 한숨을 쉬었다. 그를 지켜봐. 매장에 가서 깨끗한 물을 가져올게. 지금은 이걸로 버텨야 해. 내가 그녀의 전화기를 꼭 쥐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봐.
경찰선이 끊겼어. 병원도 마찬가지야. 보안실조차 전화를 받지 않아. 이존이 차갑게 말했다. 신호가 없어. 우리는 혼자야. 물 빨리 필요해. 그는 위험해. 걱정 마. 아직은 널 공격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뚱보가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애 봐야 한다고 생각해? 대체 누가 나한테 이랬지? 빌어먹을 놈의 얼굴을 박살내주겠어. 이젠이 씩 웃었다. 다시 일어섰으니 1층을 같이 확인해보자. 1층에는 여러 학생들이 짙은 보라색 슬라임 주위에 모여 있었다. 저것 때문에 출구가 막혔어. 한 명이 말했다. 저게 대체 뭐야? 파란머리 소년이 주먹을 날렸지만 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이슈안이 앞으로 나섰다. 비켜. 그는 도끼를 높이 들며 말했다. 철퍽. 보라색 슬라임이 터져서 악취가 나는 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튀었다. 쿵쿵. 피에 젖은 붉은 구체 몇 개가 잇따라 굴러나왔고 깜박이는 불빛 아래 반짝였다. 붉은 구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파란머리 소년은 당황해서 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레치가 꽉 막혀 있었다. 아무리 세게 당겨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편 몇몇 다른 사람들은 끔찍한 호기심에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이상한 공들을 쿡쿡 찔렀다. 뚱뚱한 소년이 초조하게 웃었다. 이게 뭐야? 학교에서 쓰는 거대한 축구공 같은 건가? 갑자기 딸깍. 파란머리 소년이 간신히 문이 레치를 풀었다. 열렸어. 그는 소리쳤다. 여기서 나가자. 이존은 충격에 휩싸여 올려다봤다. 바보. 저 밖에 있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건가? 저것들 만지지 마. 움직여.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뒤틀리고 흉하게 변형된 생물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을 닫아.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파란머리 소년은 온 힘을 다해 문을 쾅 닫았지만 그 생물의 머리와 발톱이 틈에 끼어 있었다. 그것은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것의 얼굴은 녹아내리는 살처럼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오직 파란머리 소년만이 문에 얼어붙은 듯 서서 너무 심하게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생물의 입에서 2개의 긴 관이 천천히 바깥으로 뻗어나왔다. 그것은 짙은 보라색 액체를 파란머리 소년에게 곧장 뿜어냈다. 물러서. 이존이 소리쳤다. 닿게 하지마. 이미 너무 늦었다. 이존은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철퍽. 칼날이 그 생물의 두개골 깊숙이 박혔다. 맙서사. 그가 실제로 맞췄어. 누군가가 숨을 헐떡였다. 미쳤다. 또 검은 기름진 액체가 박힌 도끼의 손잡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자 괴물의 촉수가 도끼를 휘감았다. 2개의 관이 다시 보라색 액체를 뿜어냈다. 이제는 간신히 옆으로 굴렀다. 저 정도면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는 거지? 그 생물은 액체로 녹아 문을 통해 미끄러져 나갔다. 도끼는 여전히 머리에 박힌 채였다. 쨍그랑. 그것은 무기를 잡아 빼서 파란머리 소년에게 다가갔다. 내가 아니야. 그는 울부짖었다.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았어. 저들을 쫓아가. 그 괴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관이 다시 뻗어나왔다. 그것들은 한 번의 격렬한 당김으로 그의 목을 꽉 감쌌다. 그 생물의 배가 갈라지며 그를 통째로 삼켰다. 그의 몸은 잠시 동안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러고는 피와 찢어진 옷 한 벌을 뱉어냈다. 근처에서 이존과 뚱뚱한 소년이 몸을 낮추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존, 뚱뚱한 소년이 속삭였다. 우리가 저걸 정말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남은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그 생물의 시선은 겁에 질린 소녀에게로 옮겨갔다. 그것의 2개의 관이 다시 굵고 축축하게 뻗어나왔다. 바닥에 보라색 액체를 뿌렸어. 이봐, 여기야. 이종과 뚱보가 소리쳤어. 우리가 내 목표야. 발변태. 뚱보가 소리쳤어. 그것은 그들을 무시하고 소녀에게 집중했어. 그것은 다가가려 했지만 문에 갇혔어. 누가 좀 도와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소녀가 울었어. 이현은 의자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던졌어. 쾅. 그것은 그 생물의 머리 정통으로 맞았어. 그 해골의 한쪽이 젖은 소리와 함께 터졌어. 미동도 안 했어. 튜브가 휘감기며 소녀를 감쌌어. 내 목표는 나야. 이종이 으르렁거렸어. 그는 다시 의자를 들었어. 쿵.
또 다른 타격이 거의 얼굴을 납작하게 만들었지만 소녀는 이미 반쯤 삼켜진 상태였어. 이종과 뚱보는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두들겨 패며 달려들었어. 쨍, 쨍, 쨍. 그 순간을 틈타 이종은 땅에서 도끼를 낚아채 그 생물의 배를 세게 휘둘렀어. 철벅. 창자가 갈라지고 피투성이 팔이 미끄러져 나왔어. 그녀를 꺼내. 지금 이종이 소리쳤어. 그는 계속해서 베었어. 몇 번의 강한 타격 끝에 그 생물의 머리가 굴러 떨어졌어. 뚱보는 마침내 떨고 있는 소녀를 찢어진 몸에서 끌어냈지만 그 생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것은 2개의 튜브를 휘둘러 뚱보를 감쌌어. 이종은 도끼를 휘둘러 한 번에 깨끗하게 잘랐어. 그의 분노가 폭발했어. 그는 계속해서 휘둘렀어. 괴물의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졌어.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것은 그를 잡아먹으려 했고 남은 살점이 이종의 몸을 감쌌어. 이종은 술병을 들고 달려오며 소리쳤어. 이걸 써, 태워. 그녀는 액체를 붓고 천을 채워넣고 즉석에서 화염병을 만들어 불을 붙였어. 그녀는 그것을 바로 그 생물에게 던졌어. 불길이 솟아오르며 괴물을 완전히 집어삼켰어. 뚱보, 찢어. 이종이 소리쳤어. 함께 그들은 샤오샤오씨가 나머지를 던질 수 있을 만큼 넓게 찢었어. 알았어. 물러서 안 그러면 타버려. 그녀가 소리쳤어. 불타는 병들이 가득한 가방이 날아와 내장 안에서 폭발했어. 불길이 시체 전체를 삼켰지만 검게 타버린 몸도 여전히 꿈틀거렸어. 여전히 움직여. 이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그는 세게 내리쳐 계속해서 베었어. 작은 망치로 40번, 큰 굉음으로 80번. 쾅! 타격 아래 땅이 갈라졌어. 세 사람은 끔찍하게 망가진 것을 쳐다봤어. 빌어먹을 것. 뚱보가 헐떡였어. 머리가 없어도 여전히 죽지 않았어. 불이 아니었다면 우린 저녁이었을 거야. 마침내 그 망할 놈을 구워버렸어. 구출된 소녀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어. 이봐, 괜찮아? 내 구하느라 팔이 거의 망가졌어. 소녀는 벽에 기대 떨고 있었어. 뚱보는 웃으며 말했어. 걱정하지 마, 아가씨. 병원비는 잊어. 대신 나랑 결혼해. 갑자기 구출된 소녀가 고개를 돌렸어. 그녀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고 그녀의 피부에 핏줄이 돋아나 뚱보에게 달려들었어. 그녀는 그의 가슴에 3개의 피투성이 상처를 냈어. 그러고는 약간 떨어져 서서 그녀는 신 목소리로 말했어. 더 가까이 오지마. 그녀의 몸이 떨렸어. 그녀는 중얼거렸어. 안 돼. 숨결 아래서 할 수 없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녀는 2층으로 뛰어올랐어. 그녀는 천장 속으로 사라져 석갈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 그녀는 천장에 올라가 우리를 보고 있어. 기습 공격을 할 것 같아. 뚱보가 놀라며 물었어. 샤오샤오씨가 대답했어. 그녀는 아까 도망갔지만 공격하지 않았어.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인간의 본능이 남아있는 걸 거야. 의존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다. 우리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숨은 걸 거야. 술 남은 거 있어? 2병 가져와 봐. 내려오면 우리가 쓰던 거 던져줘. 화학 실험실에 좀 있을 거야. 내가 가서 가져올게. 우리 몸 지킬 것도. 그 순간 붉은 살덩어리 공포가 복도를 굴러왔다. 그들은 물러선다. 왜 다시 온 거지? 누군가 소리쳤다. 의존은 웅크리고 앉아 구슬을 주시했다. 저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그가 물었다. 그는 뚱뚱한 아이를 막았다. 가까이 가지마. 저것들 뭔가 이상해. 의건은 도끼를 들고 구슬을 휘둘렀다. 스플래시. 껍질이 갈라지고 큰 공개의 공간에서 진액이 흘러나왔다. 가시 돋친 미늘이 먼저 껍질을 뚫고 찢었다. 이빨이 줄지어 선 벌레가 틈새에서 꿈틀거리며 나왔다. 그러자 갑자기 수십 마리의 벌레가 부화하여 쏟아져 나왔다. 벌레떼가 의존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몰려들었다. 도망쳐. 너무 많아.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간신히 실험실에서 술 한 통을 가져왔고 그들을 두려워했다. 제발 죽지 마. 그녀는 임시변통 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떼거리를 발견하고 술에 적셔 불을 붙여 불을 지펴 불붙은 곤봉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 그거랑 병이면 되겠지. 빨리 돌아가야 해. 갑자기 셀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이 복도에서 쏟아져 나왔다. 맙서사. 이 벌레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뚱뚱한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예진과 그의 친구는 이미 포위되었다. 형, 물렸어. 뚱뚱한 아이가 빌어먹을 소리쳤다.
나도 그래. 바지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 2층에서 걸레를 술에 적셔 불을 붙이고 홀을 돌진하여 불타는 걸레를 기어다니는 때로 휘둘렀다. 튀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구운 고기 냄새가 났다. 예전과 뚱뚱한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떼거리를 모두 불태웠다. 두 사람은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앉았다. 제 시간에 돌아왔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왜 벌레가 이렇게 많아? 의존이 떨었다. 당신이 위층으로 간 동안 붉은 구슬에서 나왔어요. 일종의 여왕벌레일 수도 있겠네. 어쩌면 그 구슬은 산란 지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어쩌지? 아직 슈퍼마켓으로 향하고 있어.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본 이상한 모든 것은 그 검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30분 전 캠퍼스 마켓에서 검은 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학교 경고를 읽고 있습니다. 모두 본관 안에 머무르십시오. 뭐? 학교에 돌연변이가 있다고? 누군가 천장을 올려다봤다. 저게 대체 뭐야? 저 검은 물질 살아있어. 영화에서 본 적 있어.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어. 액체가 격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붉은 살덩어리 구체로 변모했다. 빨간 머리 소년이 유틸리티 나이프를 꺼냈다. 겁쟁이 고양이들 꼴 봐라. 단지 슬라임 공일 뿐이야. 내가 터뜨리는 거 봐. 그는 칼로 하나를 베어 열었다. 스플락. 벌레가 간절히 튀어나왔다. 큰 것들은 머리를 노렸다. 작은 것들은 다리를 노렸다. 시장은 혼돈, 비명, 물림, 피로 붕괴되었다. 잠시 후 바닥에는 시체만 남았다. 다른 곳에서 이센과 그의 팀은 남은 벌레들을 태웠다. 사오씨는 아직 가게로 가는 거냐고 물었다. 저 붉은 구슬들은 저쪽 방향에서 왔어. 거기에 뭐가 더 있을지 누가 알아? 우리는 당분간 안전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쉴 곳을 확보해. 뚱땡이, 우리 게임에서 협동했던 거 기억나? 알코올 스프레이를 구해와. 우린 흩어진다. 2층 출구로 나가. 거기서 1층이 보일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위나 아래로 가. 뚱땡이, 3층을 맡아서 그녀를 지켜봐. 나는 1층을 확인해 볼게. 시장에서 음식과 물을 구하면 위에서 만나자. 계단에 불을 질러서 올라오는 것을 막았어. 문제가 생기면 보고해. 2층 복도, 현재는 안전해. 3층, 돌연변이는 보이지 않아. 갑자기 문이 삐걱 열렸다. 디종은 불길을 쳐다본다. 로비의 소파에 불을 질렀어. 그것들이 당분간 멈추겠지만 나중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 끔찍할 거야. 두 학생이 교실에서 빼꼼히 내다봤다. 안전해 보여. 저들이 그 돌연변이들을 죽였어. 가자. 계단에 불이 났어. 소화기를 가져와. 빨리. 갑자기 검은 물방울이 금발 소년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 보라색 머리 소년이 더듬거리며 왜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금발 소년이 얼굴을 닦았다. 진정해. 그냥 비야. 너나 흥분하지 마. 어서 가자. 불을 끄고 구조를 기다리자. 그러나 금발 소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의 팔이 비틀어지고 피부가 검게 변했다. 그는 보라색 머리 소년을 잡아 헝겊 인형처럼 들어올렸다. 그의 돌연변이 손이 갈라져 다른 학생을 통째로 삼켰다. 팔은 더 굵어지고 혈관이 욱신거렸다. 그는 구석에서 이존이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존은 주머니에서 열쇠 2개를 꺼내 칼날처럼 손가락 사이에 쥐었다. 괴물이 돌아설 때 그는 앞으로 돌진했고 둘은 동시에 공격했다. 이존이 더 빨랐다. 그는 옆으로 피하며 금발의 눈을 찔렀다. 철벅. 안구가 터지고 걸쭉한 액체가 눈구멍으로 흘러내렸다. 디종은 금발 돌연변이 뒤로 돌아가 도끼로 뒤통수를 휘둘렀다. 쨍그랑. 두개골이 쪼개지고 보라색 알 같은 주머니들이 흘러나왔다. 그 광경은 그의 속을 뒤틀리게 만들고 메스꺼움과 싸우게 했다. 그는 다시 도끼를 들어올려 다리 하나를 잘라냈다. 몇 분 만에 그 생물은 해체되었다. 이조는 사지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고 타닥, 펑 타는 살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불이 너무 번져서 돌연변이까지 잿더미로 만들었다. 혐오감을 느낀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 검게 그을린 팔이 갑자기 기어 나왔다. 그것은 벽에 매달려 위로 기어 올라가 천장을 찍고 안으로 사라졌다. 복도를 걷던 이조는 천장 위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들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돌아섰다.
아직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끈적한 자국이 벽과 바닥에 얼룩져 있었다. 소리는 캠퍼스 마켓 쪽으로 점점 멀어졌다. 그는 따라가서 휴게소에 도착했다. 맙서사 멀쩡한 시체가 하나도 없어. 장기가 사라지고 몸통이 텅 비어 있다. 발소리가 앞쪽의 철문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옆으로 몸을 숨겼다. 쾅! 철문이 활짝 열렸다. 교장이었다. 교장은 중얼거렸다. 선생님들이 올해 봉투를 안 주셨네. 수학이 더 나빠, 더 나빠. 자오 선생님, 윤리가 없으시군요. 장 선생님, 봉투 챙겨서 빨리. 몸이 뒤틀리면서 웅얼거렸고 해골은 뾰족한 머리로 변형됐다. 이종은 얼어붙어 무릎이 떨리고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는 도끼를 들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그는 생각했다. 저 사람 돌연변이가 된 거야? 아니면 그냥 미친 거야? 돌연변이 교장이 갑자기 뾰족한 촉수를 뻗어 이종에게 팔을 휘둘렀다. 채찍 같은 팔이 그의 머리 옆을 스쳐 날아갔다. 괴물이 촉수를 거둬들였다. 이종은 기회를 잡아 도끼를 휘둘러 머리를 향해 돌진했지만 교장의 두개골이 발톱으로 변해 칼날을 꽉 잡았다. 그것은 해마다 봉투가 줄어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놓고 공격했다. 이종은 몸을 숙였다. 쨍그랑. 그의 뒤에 있던 철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통로를 달려 거리를 벌렸다. 그것에 손이 닿는 거리 일부러 출구를 막았어. 왜? 나를 죽일 수도 있었잖아. 왜 놔준 거지? 그러자 괴물의 팔이 붓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굵어져서 팔다리가 그를 완전히 가두었다. 젠장. 그는 중얼거리며 선반에서 술병을 잡았다. 용기를 주는 액체. 맞지? 그는 벌컥벌컥 들이켰다. 팔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면 다음은 뭐지? 정면으로 맞설 수 없어. 먼저 보급품을 찾아야 해. 이 초콜릿 브랜드 부드럽네. 나쁘지 않아. 그는 선반 옆에서 여자 시체를 발견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죽었나 봐. 그녀의 몸은 훼손되었고 장기는 사라졌다. 불쌍해라.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네. 그는 속삭였다. 젠장, 너무 오래 솔로였어. 다음 통로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종은 도끼를 더 꽉 쥐었다. 또 다른 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갑자기 그의 주변에 있는 시체들이 꿈틀거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바닥에 있는 배낭을 발견했다. 안을 확인하지 않고 움켜쥐고 달아났다. 옆으로 휘두른 한 방으로 작은 돌연변이를 날려버렸지만 교장은 이미 그를 다시 발견했다. 이종의 시야가 흐려졌다. 세상이 환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 교장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울려 퍼졌다. 또 싸우는군. 총만 있었으면 저 거대한 팔로 너희들을 모두 쏴 죽였을 텐데. 괴물이 총알 같은 가시를 발사했다. 탕, 탕, 탕. 이제 끝이야. 돌연변이 교장이 따라잡아 팔로 소년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움켜진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돌연변이는 한 번의 동작으로 해골을 잡고 그를 땅에서 들어 올렸다.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교장은 수업 시간에 자기를 조롱했던 소년을 기억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를 놔주었고 쾅, 소년은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하고 일어섰고 비틀거렸다. 그는 바닥에 있는 도끼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갑자기 돌연변이의 팔이 뻗어 그의 종아리를 잡고 맹렬한 힘으로 옆벽에 던져버렸다. 그의 머리가 또 다른 강한 타격을 받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피를 토했지만 그는 완강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온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둘렀다. 쾅, 쾅, 쾅. 칼날은 그 생물에게 닿지 못했다. 괴물은 가시를 퍼부었고 투사체의 폭풍이 몰아쳤다. 도끼는 그의 손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의 팔, 어깨, 허벅지, 정강이가 모두 찔렸다. 그 생물은 몸을 굽혀 바닥에서 부서진 도끼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에 내리쳤다. 쩍! 그의 두개골이 폭발했다. 피와 뼈가 사방으로 튀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 몸을 내게 줘. 그는 헐떡였다. 누가 말하는 거지? 목소리는 계속해서 씩씩거렸다. 이센, 내 몸을 나에게 넘기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어떻게 내게 내 몸을 주지? 통제하지 마. 좋아. 갑자기 이센의 피투성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그의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이종, 내 양손이 뼈가시에 꿰뚫렸어. 내가 아니었다면 벌집이 됐을 거야.
내 꼴을 봐. 구멍이 몇 개나 보여. 이조는 셔츠를 찢었어.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철판은 똑똑했지만 가리지 못한 부분은 구멍투성이야. 그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돌연변이 교장이 뼈 조각을 또 쌌어. 뼈 조각 하나가 얼굴로 날아왔지만 보라색 액체가 피부에서 흘러나와 충격을 막았어. 곧 보라색 액체를 더 많이 분비하면서 몸에 반짝이는 막이 생겼어. 다 손가락으로 뼈 조각 하나를 잡았어. 양팔에서 437개의 뼈 조각이 발사됐어. 139개가 나한테 맞았어. 나머지는 벽에 맞았고 청력을 잃었으니 시력도 잃어보는 게 어때? 머리에 달린 뿔은 아예 막혔잖아. 더 이상 내 눈을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서 괴물의 거대한 눈을 잡고 으르렁거렸어. 발사하고 나면 팔이 10초 동안 마비될 텐데. 맞지? 그는 쥐어짰어. 눈알이 터졌어. 돌연변이 교장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마구 휘둘렀어. 이존의 손바닥에 있던 보라색 액체가 살 속으로 흡수됐어. 상처가 빠르게 아물었어.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내 상처를 치료해줬어? 이젠이 물었어. 검은 물을 쓴 거야. 아니, 내 생명력과 체력을 대신 썼어.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 몸을 돌려줄게. 마무리해. 하지만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거야. 고통이 온몸을 덮쳤어. 이게 바로 생명을 과도하게 빌린 대가인가. 수천 개의 강철 바늘이 장기를 찌르는 것 같았어.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떨었어. 이를 악물고 부러진 도끼를 잡고 온 힘을 다해 휘둘렀어. 첫 번째 뿔이 부서지고 두 번째 뿔도 부서졌어. 너무 단단한가? 그럼 내가 직접 뜯어낼 거야. 돌연변이 교장의 몸은 쪼그라들고 이시야는 쓰러졌어. 드디어 끝났어. 이 후폭풍은 죽음보다 더 끔찍해. 움직일 수가 없어. 고통뿐이야. 쿵쿵쿵쿵. 괴물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 이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올려다봤어. 죽지 않았어. 그러자 괴물은 자신의 머리를 떼어내 다시 몸속으로 기어 넣었어. 이제는 굳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어. 일어서려고 했지만 촉수가 뻗어나와 그의 손목을 잡았어. 끈적한 촉수가 온몸을 휘감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 머리 없는 괴물이 다시 일어섰어. 죽지 않았어. 나를 삼키려고 해.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제 뭘 해야 하지? 괴물은 그의 머리를 목 쪽으로 잡아당겨 둘을 합치려 하는 것 같았어. 놔줘. 이조는 으르렁거렸어. 그러자 괴물이 갑자기 그를 놔줬어. 세포가 쪼그라들고 하나씩 죽어갔어. 격렬한 떨림이 몸을 휩쓸고 완전히 시들 때까지. 이조는 바닥에 누워 헐떡거렸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 모든 생각이 사라졌어. 뇌가 완전히 멈췄어. 그는 시체를 바라봤어.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선가 촉수가 다시 그의 목을 휘감았어. 숨을 헐떡이며 혼란이 밀려왔고 머릿속은 텅 비었어. 기억이 안 나. 강렬한 정신력이 그 안에서 터져나와 괴물을 공격했어. 촉수는 즉시 움츠러들었어. 몸을 떨며 괴물은 환풍구 쪽으로 기어가 뛰어올라 휙 안으로 사라졌어. 저 위로 갔어. 무슨 일이지? 내 머릿속이 텅 비었어. 기억을 잃었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어. 그가 나를 묶었어. 그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내 마음은 하나의 생각에 모든 것을 집중했어. 날 놔줘. 그러자 그가 그랬어. 그러고 나서 멍해. 완전히 멍해. 그가 다시 내 목을 잡고 숨이 막혔을 때 내 마음은 다시 집중했고 똑같은 파동을 방출했어. 그는 다시 놓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갔어. 두 번의 블랙아웃, 둘 다 내가 그 정신적 파동을 방출한 직후에. 그러니 아마 그것 때문에 놔줬을 거야. 내가 실제로 내 마음으로 돌연변이를 조종할 수 있을까?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두 번 연속으로 그런 것 같지 않아. 만약 내가 정말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면 이 캠퍼스 전체를 지배할 거야. 그러자 이종은 알아차렸어. 그의 배낭과 물새 상자가 사라졌어. 그는 모든 곳을 찾아 뛰어다녔어.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막혀 있었어. 물자가 거기에 없었어. 1층에 있어야 했어. 한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안전해. 모두 나가. 이종은 안으로 들어갔어. 그가 교장과 싸웠던 바로 그 자리로. 생존자들. 그러니 그들이 내 물건을 가져갔군. 나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구나.
목소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으니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을 듣고 있어. 저 녀석은 싸움에 지쳤어. 두 호랑이가 싸우면 어부가 이득을 보지. 우리가 이 건물을 차지할 거야. 여기서 보스가 되는 거야. 저 돌연변이들은 불을 두려워해. 우리는 연료와 도구가 있어. 우리는 괜찮아. 저 꼬마가 혼자서 몇 마리를 죽였어. 하지만 우리는 더 많잖아. 그렇지 않아? 이종은 곱슬머리 남자를 쳐다보며 앞으로 나아갔어. 그 남자가 으르렁거렸어. 뭘 쳐다보는 거야? 꺼져. 이종은 생각했어. 완벽한 실험 대상이야. 내가 인간도 조종할 수 있는지 보자. 그 남자가 이종의 깃을 잡았어. 맞고 싶어서 그래. 이종은 강렬한 의지를 방출했어. 도끼를 들어.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 그 손을 잘라내고 그 입을 찢어. 베어. 피가 튀었어. 그 남자의 입이 귀에서 귀까지 찢어졌어. 그는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 화장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 웡드후가 자신의 손을 잘랐어. 자기 입에 세상에 이건 저주받았어. 저기 나가지마. 이현은 얼어붙었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가 자해한 거야. 입을 찢었어. 내 정신이 또 멍해졌어. 그 남자도 똑같이 어리둥절해 보였어. 내 손이 마비됐어. 입도. 왜 내가 그랬지? 갑자기 그의 눈이 빨개졌어. 너무 아파. 됐어. 내가 이 건물을 차지할 거야. 그는 복도를 향해 돌진했어. 이종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 내 목표는 나야. 그 남자가 멈춰서서 돌아섰어. 이종이 그의 얼굴을 세게 걷어찼어. 쿵. 그는 바닥에 쓰러졌어. 너무 빨라. 그의 머리는 돌처럼 단단해. 이종은 벽에서 수도관을 잡아뜯었어. 돌연변이 후 그의 IQ가 떨어졌어. 그는 나를 공격조차 하지 않아. 이종이 굳어있는 동안 곱슬머리는 2층의 장벽을 찢고 올라가려고 해. 이종이 소리쳤어. 곱슬머리, 내 목표는 나야. 끊어진 계단에서 여경이 소리쳤어. 오지 마세요. 학생들, 도망쳐요. 그녀가 경고했어. 당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공격받았어요. 그들은 곧 변이 될 거예요. 이종이 숨을 헐떡였어. 심지어 SWT 대원들까지 변이 됐다고? 그들의 무기와 장비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한편 변이 후 옹더호즈는 그를 더 많은 뇌를 차지하도록 몰아갈 것이다. 이종은 생각했다. 곱슬머리와 갓 만들어진 돌연변이 큰 머리 인형이 서로 죽이게 하자. 8SWT 돌연변이 부대의 의도는 불분명해. 이 여경은 아직 인간이야. 그러니 생존 방법이 있을 거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갑자기 큰 머리 인형이 곱슬머리를 덮쳤어. 곱슬머리는 도끼를 휘둘러 그것의 머리를 가격했어. 인형은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어 긁힌 자국만 남기고 무사했어. 그것은 위로 솟아올라 곱슬머리를 물어뜯었어. 쨍그랑. 곱슬머리의 팔이 큰 조각으로 뜯겨나갔어. 곱슬머리의 다른 팔은 거대한 망치로 변의 큰 머리 인형을 내리쳤어. 쨍. 망치가 바닥에 내리꽂혔어. 괴물의 몸은 쇠처럼 단단해서 상처 하나 없었어. 그것은 웅크려 힘을 모으더니 곱슬머리의 창자를 들이받아 살점이 찢어졌어. 그것은 그의 앞에서 깡총 뛰어 그의 몸통 안을 뒤적거렸어. 잠시 후 심장 같은 것을 꺼내 입에 쑤셔 넣고 잽싸게 사라졌어. 그것이 떠난 후 이종은 곱슬머리의 몸에 알코올을 들이부었어. 심장이 없어도 이 시체는 여전히 다른 것과 융합될 수 있어. 지금 태워.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이종, 돌연변이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마. 다시 하면 영구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 거야. 그러니 처음 두 번은 수동적이었던 거군. 그가 중얼거렸어. SWT 돌연변이가 갑자기 일어섰어. 전기가 그를 가로질러 터졌어. 찌지직. 전기 아크가 여경을 쳤어. 그녀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 이를 악물고 그녀는 2층에서 뛰어내려 이종을 붙잡고 달려갔어. 그들은 날 죽이러 왔어. SWT 돌연변이 중 하나가 수류탄을 꺼냈어. 여경은 재빨리 이종을 품에 안고 옆으로 복도로 뛰어들었어. 쾅! 벽이 산산이 부서져 잔해가 되었어. 여러 돌연변이들이 달려들어왔어. 천장이 없는 곳을 찾아봐요. 그녀가 속삭였어. 숨을 곳을. 1층 화장실은 천장이 없어요. 그들은 달려가 화장실 칸 안에 숨었어. 갑자기 여경은 재킷을 벗고 이종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했어. 그녀는 그들의 옷을 미끼로 사용하여 위치를 속여 돌연변이를 매복할 계획이었어.
이종은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침을 꿀꺽 삼켰어. 돌연변이 SWAT 요원이 들어왔어. 희미한 움직임을 듣고 그는 화장실 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 이종은 2명이라고 속삭였어. 우리가 하나를 쓰러뜨린 후 당신은 왼쪽으로 나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나머지를 처리해요. 그가 왔어. 돌연변이는 2개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찼어. 문 하나가 여전히 닫혀 있어. 그는 문을 통해 폭발탄을 쏘고 문을 발로 찼어. 벨트가 그의 목에 감겨들어 올려졌고 동시에 기절한 곤봉이 그를 감전시켰어. 그는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졌어. 또 다른 돌연변이가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 이종은 다음 칸에서 뛰쳐나와 즉시 기절시키고 도끼로 마무리했어. 총 2자루 획득, 이종이 말했어. 여경은 시체를 갈라 열었어. 벌레는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어. 그 검은 액체뿐이야. 이종은 얼굴을 찡그렸어. 돌연변이의 촉매제가 1가지 이상 있다는 거군. 그는 유용한 장비를 벗겨내고 시체를 불태웠어. 여경은 작은 수첩을 꺼냈어. 이름을 말해주세요. 쓸데없는 형식적인 절차지만요. 이종은 그녀가 각 칸을 열도록 도왔어. 그녀는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 이종은 총을 꺼내 각 칸을 하나씩 정리했어. 갑자기 여경이 소리쳤어. 칸막이 안에 있는 저것은 뭐죠? 이종은 달려가 얼어붙었어.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 물건을 본 적이 있어. 그 안에 누군가 있어. 전에 여기에 왔을 때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어. 저를 죽이지 마세요. 난 안 나갈 거야. 이종은 도끼를 휘둘러 바깥 껍질을 쪼개 열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렸어. 죽이지 마. 난 안 나갈 거야. 이종은 중얼거렸어. 완전히 의식을 잃었군. 마지막 공포만 남았어. 여경은 노트에 적었다. 남자 화장실에 움직이지 못하는 돌연변이 3명.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지. 죽이지 마. 난 안 나갈 거야. 이종이 외쳤어. 경찰, 이 사람 좀 봐요. 좀 달라요. 머리가 변기 안에 있어요. 여경은 다가가 그의 옆에 놓인 수업 계획서를 발견했다. 선생이었고 계속 452 선생님을 중얼거렸어요. 이선이 손가락을 튕겼다. 맞아. 마후 선생님이야. 여자 화장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을조리고 있었어. 452 선생님. 452 선생님이 들어와 물었어. 누가 날 부르나요? 소리는 밖에서 나는 게 아니었어. 배수구 아래에서 울려 퍼졌지. 한편 여경은 계속 기록했다. 돌연변이 특징, 길어진 목, 머리는 변기 안에, 원인 불명, 계속 452 선생님이라고 말함. 그녀는 왜 저러는 걸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누구죠? 이잔이 대답했다. 그녀를 몰래 짝사랑했거든요. 452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변기를 바라봤다. 2 눈이 변기에서 솟아나와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똥이 그의 영혼을 키운 거야. 눈들이 그녀를 쫓아갔다. 살덩이 촉수가 그녀의 다리를 휘감았다. 마 선생님의 머리가 배수구에서 튀어나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마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으르렁거리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사랑합니다. 452 선생님, 사랑해요. 남자 화장실에서 이종이 소리쳤다. 그만 적어. 그에게 뭔가 잘못됐어. 수십 개의 눈이 돌연변이의 몸에서 터져나왔다. 그들은 총을 쐈다. 이종은 탄창을 비웠고 여경은 소리쳤다. 이건 내가 처리할게요. 다시 돌연변이가 되지 않게 할게요. 몸은 사라졌지만 머리는 아직 파이프 안에 있어요. 여자 화장실을 확인해 볼게요. 배수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녀가 떠나자 이종은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며 안심했다. 뜻밖에도 여경은 뒤돌아봤다. 이종은 깜짝 놀라 하반신이 벽에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여경은 화장실 문을 열고 굳어버렸다. 거대한 살덩어리가 구석에 있었다. 저게 사람인가? 그녀는 궁금해했다. 갑자기 방광이 항의했다. 온갖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녀는 황급히 문 근처에서 보리를 보려고 했다. 한편 이종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하며 여자 화장실로 달려갔다. 여경이 숨을 고르려 하자 흉측한 눈알 괴물이 기어나와 그녀의 목을 촉수로 휘감았다. 바지를 다시 올릴 새도 없이 그녀는 이종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종은 문을 발로 차 열었다. 그녀의 반바지가
공중에서 잠시 미끄러졌다. 그는 그녀가 일종의 아크로바틱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지금은 요가할 때가 아니야. 그는 소리치며 그녀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렸지만 괴물의 촉수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풀어줬지만 원숭이 같은 돌연변이가 갑자기 뒤에서 뛰어올라 이선의 복부를 발톱으로 찢었다. 여경은 의식을 되찾고 그의 상처에 놀라며 그를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눈알 괴물이 다시 칸막이에서 달려들었다. 이선은 팔로 감싸 안은 다음 스턴 배턴으로 몸을 쳐서 불꽃을 일으켰다. 원숭이 돌연변이는 다음으로 달려들어 이종의 머리를 물었다. 죽음 직전에 이종의 정신은 초능력으로 폭발했다. 순식간에 그는 두 괴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순전한 정신력으로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이종은 몸 안의 목소리에게 말했다. 내가 조종해. 생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음식과 물을 2층으로 가져다줘.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돌연변이를 조종하고 내 생명을 태우지 않고 몸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줘. 목소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마더 코어를 찾아. 그러고는 혼잣말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래 몸을 유지할 수 있어. 인상적이군. 빙의된 이종은 일어섰고 꿈틀거리는 살덩어리를 여경에게 건네주고 의식을 잃은 사오에이 선생님을 등에 업었다. 복도로 들어서자 갑자기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재빨리 사오에이를 경찰에게 맡겨 보호하게 했다. 한 걸음 내딛자 그의 칼날 앞에 좀비 여러 명이 쓰러졌다. 심지어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한 겁에 질린 생존자도 구출했다. 잠시 후 그는 혼자서 물품 선반 전체를 옮겼다. 여경은 멍하니 쳐다봤다. 정말 대단해. 악령이 시인 이종은 슈퍼마켓 전체를 학교 건물 안으로 옮겼다. 경찰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다. 침이 꼴깍 넘어갈 뻔했다. 이종은 그녀에게 돌아섰다. 생존자들을 부탁해요. 나는 위층을 확인하겠어요. 구출된 두 생존자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오에이 양은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다른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모체라고. 그러고는 다시 쓰러졌다. 이종은 차갑게 쳐다봤다. 모체라는 용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는 먼저 물품을 위층으로 옮긴 다음 나중에 신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짙은 보라색 물질로 막혀 있었다. 이종은 이를 악물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찢어버렸다. 안에는 실종된 교장이 그날 밤 천장에서 나온 괴물팔과 완전히 융합된 채 누워 있었다. 이종은 여경에게 경고했다. 뒤로 물러서요. 거기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교장의 돌연변이 팔이 갑자기 스프링처럼 튀어나와 악령이 씌인 이종을 향해 발사되었다. 이종은 주먹 한 방으로 맞섰다. 쾅! 괴물 같은 팔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교장의 두 번째 융합 형태는 예상보다 훨씬 약했지만 팔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보라색 액체를 흘리며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멀리 있는 교장의 몸은 액체 살덩이 웅덩이로 녹아내렸다. 팔은 예전에는 땜질산만 날렸지만 두 번째 돌연변이 후에는 교장이 액체로 변한 다음 액체를 굳혀 꿰뚫는 스파이크로 만들 수 있었다. 한 방이 이종의 몸을 곧바로 꿰뚫었다. 그것은 그를 해치지 않았다. 대신 그 액체 에너지는 그의 시스템으로 바로 흡수되었다. 이종은 공중을 발로 차서 액체 덩어리에 부딪혔다. 교장은 즉시 인간형으로 돌아갔다. 두 번의 강렬한 펀치가 이어졌다. 교장은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피부에서 김이 뿜어져 나왔다. 이종은 여경을 돌아봤다. 저 돌연변이 심장 중 하나를 던져줘요. 그에게 먹게 하세요. 나는 그가 전력을 다하길 원해요. 그는 아직 그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맥동하는 돌연변이 심장 하나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교장의 입으로 억지로 들어갔다. 그의 눈이 붉게 타오르며 다시 일어섰고 팔은 괴물 같은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 광기에 휩싸여 그는 닥치는 대로 휘둘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종은 벽에서 벽으로 뛰어다니며 교장 머리 위에 약점을 찾아내고 맹렬한 발차기를 내리꽂았다. 교장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의 몸은 터무니없이 튼튼했다. 그는 즉시 다시 튀어올랐다. 그의 거대한 팔이 다시 한번 이종을 향해 강타해왔다. 이종은 발차기 한 방으로 맞서 팔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교장의 힘을 시험해본 후 이종은 차갑게 숨을 내쉬었다. 쓸모없군. 악령이 씌인 이종은 손을 앞으로 내밀어 교장의 심장을 찢어 꺼냈다. 그러고는 전기 충격막대를 그 안에 직접 꽂았다. 교장은 모든 전투 능력을 상실했지만 죽지는 않았다.
연구를 위해 기록하던 여경은 전기 출력을 최대로 돌렸다. 살타는 냄새가 공중에 가득 찼다. 그녀는 재빨리 멈추고 메모를 적었다. 최대 전압에서 피험자는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킨다. 2차 융합 형태 확인, 신체는 액화 가능. 이종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위층으로 걸어갔다. 아직 한 마리의 생물이 남아있었다. 복도를 막고 있는 보라색 점성 덩어리였다. 그는 맨손으로 찢어버렸다. 쾅! 3m 높이의 괴물이 거대한 주먹을 휘두르며 튀어나왔다. 이종은 옆으로 피했다. 그는 다음 펀치를 한 손으로 잡고 씩 웃었다. 두꺼운 팔, 꽤 단단한 느낌이군. 그는 팔다리를 비틀어 배에 주먹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러나 아무리 때려도 그의 몸을 꿰뚫을 수 없었다. 거대한 괴물은 반격하여 이종의 팔을 잡고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이종의 몸은 너무나 튼튼했다. 괴물의 주먹이 떨어지기 전에 그는 다시 튀어올라 다리로 머리를 감싸고 비틀었다. 괴물은 맥없이 쓰러졌다. 이종은 또 다른 스턴건을 몸에 꽂아 넣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두 돌연변이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었다. 전극이 심장을 통해 맥동하는 한 그들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위험이 나타나면 그는 단순히 충전을 멈추고 그들이 다른 돌연변이를 먹어 힘을 회복하게 할 수 있었다. 빙의 시간 제한이 거의 다 되었다. 그는 경찰에게 아래층에 있으라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날뛰면 전압을 최대로 올려라. 그때 그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다른 이종이 말했다. 지금부터 돌연변이는 더 이상 인간에 의해 죽을 수 없다. 검은 젤이 무한 진화를 촉발시켰다. 오직 돌연변이만이 돌연변이를 죽일 수 있다. 내 시간이 다 됐어. 이제부터 내가 몸을 차지하겠다. 이종은 얼어붙었다. 그는 마침내 검은 비가 다크젤이라는 이름이 있고 방금 그의 몸을 조종한 것이 그 젤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강제로 회복시켰다. 그때 그는 샤오샤오씨가 아직 실험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실험실에서 샤오씨는 막 알코올로 임시변통 화염방사기를 만드는 것을 마쳤다. 그녀는 장비를 챙겨서 이종의 마지막 위치로 서둘러 향했다. 하지만 문에 도착했을 때 발소리가 천장 위에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여러 살덩이 돌연변이들이 위에서 떨어져 내렸다. 샤오씨는 화염방사기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그들 중 하나를 휩싸며 시끄럽게 타올랐지만 불은 금세 꺼지고 그 생물은 다시 일어섰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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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그것을 꿰뚫었다. 여경이 도착했다. 그들은 협력하여 몇 초 만에 새 돌연변이를 모두 제압했지만 갑자기 더 많은 돌연변이가 천장 통풍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여경은 재빨리 잡힌 두 돌연변이를 제어하는 사건이 전원을 껐다. 제한 장치가 해제되자 융합된 생물들은 순식간에 방을 청소하는 살아있는 고기 분쇄기처럼 다른 것들을 찢어발겼다. 혼란이 마침내 끝났을 때 그녀는 전원을 다시 켰다. 즉시 두 돌연변이는 다시 온순해졌다. 안도감에 휩싸인 샤오샤오씨는 달려가 이종을 꽉 껴안았다. 한편 그들 자신의 동족에 의해 죽은 돌연변이는 몸에서 검은 젤이 빠져나가면서 말라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먼지가 되어 부서졌지만 인간에 의해 불에 타거나 총에 맞아 쓰러진 자들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방 전체에 흩어져 있는 어두운 젤이 다시 흡수되고 있었다. 그 잔해들은 다시 융합되어 다시 진화했고 그런 다음 그들은 환기덕트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이시안과 그의 그룹은 시멘트와 모래를 사용하여 1층 로비를 봉쇄했는데 이는 들어오는 돌연변이를 막을 뿐만 아니라 2층에서 명확한 시야를 제공했다. 창가에 장착된 석궁으로 그들은 강화 유리문을 부수려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종은 2층에 함정을 설치하는 것을 마치고 모두가 식량과 물을 회의실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곳은 창문도 없고 천장 틈도 없고 지켜야 할 문이 하나뿐이었다.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물품은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디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종은 팀을 이끌고 2층으로 수색을 나섰다. 실험실에서 살아남은 돌연변이들은 이미 어두운 젤을 흡수하고 두 번째 돌연변이를 완료했다. 불과 총알은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 뿐 죽일 수는 없었다. 돌연변이 교장만이 그들의 몸에서 어두운 젤을 흡수하여 진정으로 파괴할 수 있었다. 유종이 조종하는 돌연변이 중 하나가 압도당하여 잡아먹혔다. 그 심장은 새로운 진화를 촉발하는 어두운 젤과 함께 다른 돌연변이에 의해 먹혔다. 샤오샤오치의 화염방사기와 여경의 소총은 그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것의 어깨에 있는 종기가 부풀어 터지면서 두 개의 살덩이 발사체를 발사했다. 엎드려, 이종이 외쳤다. 세 사람은 간신히 바닥에 엎드렸다. 고기 스파이크는 끔찍한 힘으로 벽을 뚫고 지나갔다. 그러나 스파이크 하나가 돌연변이 교장을 꿰뚫었다. 분노한 그는 괴물 같은 팔을 휘둘러 그 생물을 반으로 갈랐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몸에서 어두운 재를 흡수하여 심장도 먹어치웠다. 교장이 다시 진화하기 시작하자 이종은 그의 뒤에 나타나 사건을 재가동했다. 전류가 쇄도했고 그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쓰러졌다. 그런 다음 누구도 숨을 쉴 수 있기 전에 바닥에 흩어진 잘린 사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절단된 돌연변이들이 융합되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거는 재빨리 생각했다. 오직 교장의 팔 스파이크만이 다른 돌연변이에게 어두운 재를 주입하여 그들의 몸을 액화시키고 진정으로 죽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치운 후 교장의 심장이 다시 돌연변이하고 있었다. 그를 통제하려면 다른 것들을 처리한 후 더 많은 사건을 설치해야 한다. 그와 팀은 돌연변이 사지를 계단 아래로 던진 다음 알코올을 붓고 불을 질렀다.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지만 괴물들은 죽지 않았고 절단되고 불에 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다시 융합되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인류는 더 이상 돌연변이를 죽일 수 없었다. 오직 돌연변이만이 그들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교장 안에 있는 사건이 전원이 꺼졌다. 그는 낮고 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장 선생님, 퇴직까지 1년 남았는데 이번에는 보너스가 적겠군. 사오에이, 아무것도 안 졌잖아. 너희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갑자기 그의 팔이 휘둘러 모두를 날려버렸다. 그들은 1층에 세게 부딪혔다. 이종은 교장이 더 많은 돌연변이를 흡수하면 완전히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먼저 행동해야 했다. 도끼를 움켜쥐고 이거는 아래로 휘둘렀다. 칼날이 교장의 몸통 깊숙이 박혔다. 교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뼈 조각이 이시안의 두개골을 꿰뚫고 피가 솟구쳤다. 이조는 입을 벌려 엽총을 뱉어냈다. 그것은 곧장 교장의 입 안으로 날아갔다. 전기가 그의 몸 안에서 요동쳤지만 그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교장의 팔이 다시 날아가 이존을 향했다. 이존은 도끼를 던져버리고 고압 제어실로 달려갔다. 잘린 팔이 그를 쫓아 안으로 들어왔다. 붐. 그것이 전선에 닿았다. 전기 아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교장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 움츠러들었다. 그러고는 그가 손을 들어 치료할 때 그 자신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조는 케이블을 잡아 뽑아 그의 가슴에 꽂았다. 교장은 격렬하게 경련했다. 이조는 손잡이를 돌려 최대 전압으로 설정한 다음 방에서 뛰쳐나왔다. 몇 초 동안 공기가 튀는 소리로 가득 차더니 침묵이 흘렀다. 이조는 차단기를 내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교장의 시체는 완전히 타버리고 없었다. 오직 심장만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이조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도끼를 들었지만 칼날이 닿지 않았다. 으르렁거리며 그는 다시 전선을 꽂았다. 심장은 맥동하더니 도끼와 융합되었다. 어둠의 젤과 괴물의 스파이크가 도끼에 합쳐져 마침내 다른 것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무기는 이런 종류의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 되었다. 한편 아래층에서 여경은 충격에 굳어 있었다. 1층의 모든 돌연변이가 융합되어 거대한 흉물이 되었다. 시아시아오 씨와 여경은 공포에 질려 떨며 도망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장 선생은 그들에게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생물에게 몸을 던졌다. 세 여성은 가능한 한 빨리 2층으로 올라갔다. 괴물의 거대한 손이 장의 머리를 움켜쥐고 으스러뜨리려 했다. 반대편에서 사오웨이 씨는 비틀거리며 계단에 닿지 못했다. 소란을 듣고 돌연변이는 장의 몸을 그녀에게 끌고 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며 오줌을 쌌다. 그녀를 죽이지 마. 진이 헐떡였다.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 그의 두개골이 괴물의 소나기에서 터졌다. 의료 보고서가 그의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진단서, 심각한 두개골 종양이 퍼짐. 약물은 완전한 장기 부전까지 몇 달 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는 딸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녀가 사오웨이와 같은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남은 힘으로 그는 그녀를 구하려고 돌연변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괴물은 사오웨이의 복부를 밟아 즉사시켰고 그의 발은 장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함께 죽었고 그들의 피는 괴물의 발 아래에서 섞였다. 돌연변이는 2층을 올려다보았다.
어깨에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더니 굉음을 내며 터져 여경과 샤오시아오지를 향해 살덩어리 스파이크를 쏘아댔다. 이자는 두 여자와 함께 옆으로 뛰어들었다. 스파이크는 벽에 부딪혀 구멍을 냈다. 그 힘은 다시 커졌고 진화했다. 갑자기 방금 죽은 장 선생이 다시 일어섰고 그의 머리는 창백한 곰팡이 성장으로 덮여 있었다. 당신을 위한 내 목숨,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그는 흰 곰팡이 덩어리를 돌연변이에게 던졌다. 그것은 빠르게 퍼져 생물의 몸 전체를 감쌌다. 장은 지금 끔찍하게 보였고 간신히 인간의 모습이었다. 2층에서 이장과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장은 괴물의 복부 깊숙이 팔을 찔러 넣었다. 암세포가 그의 몸 안에서 맹렬하게 퍼졌다. 괴물의 머리 중 하나가 장의 두개골 절반을 뜯어냈다. 그는 비틀거리더니 생기 없이 땅에 쓰러졌다. 으르렁거리며 이조는 2층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도끼가 돌연변이의 몸통을 갈랐다. 검은 젤이 칼날에서 터져나와 생물의 살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은 액체가 빠르게 퍼져 몇 초 만에 돌연변이가 완전히 녹아 심장만 남았다. 이조는 다시 휘둘렀지만 심장은 공격을 피하고 장의 머리 없는 몸으로 날아가 그의 새로운 머리가 되었다. 심장은 매끄럽고 빨랐다. 도끼는 그것에 닿을 수 없었다. 좋아, 이종이 으르렁거렸다. 내 주먹을 사용하겠다. 검은 젤이 그의 피부에서 새어나와 팔을 덮었다. 돌연변이는 비명을 지르며 더 많은 검은 물질을 방출했다. 그것은 바닥 전체에 퍼졌다. 이시안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게 몸을 맡기고 싶지 않아? 이번은 아니야.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앞에 있는 생물의 검은 점액이 자신의 머리 복제품을 만들었다. 이시안은 달려들었고 그들의 주먹이 부딪혀 돌연변이의 팔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조는 다시 공격해 얼굴을 박살냈다. 그 타격으로 그 아래 바닥이 움푹 들어갔다. 괴물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종의 힘이 압도했다. 괴물의 팔이 또다시 터져나갔다. 돌연변이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이종은 비웃으며 심장을 뜯어냈다. 튀겨줄까 아니면 도끼에게 져버릴까? 내가 직접 먹어볼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도끼와 돌연변이 장에게 검은 젤을 흡수하게 했다. 돌연변이만이 다른 돌연변이를 흡수할 수 있다. 사오에이 씨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이종은 경찰과 사오샤오치에게 그녀를 회의실로 옮기라고 지시한 다음 장과 함께 이다시항을 찾아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이종과 장 선생님은 이다시항을 찾아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평범한 돌연변이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지만 장 안에 암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가 만진 생물은 즉시 감염되어 순식간에 몸을 빼앗기고 죽었다. 다시옹과 헤어졌을 때 차고는 조용했었다. 지금은 괴물들로 들끓고 있었다. 이종은 쓰러진 모든 돌연변이에게서 검은 젤을 흡수하여 도끼의 힘을 강화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돌연변이들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장의 맹렬한 공격에 오래 버티는 자는 없었다. 갑자기 2단계 돌연변이 원숭이가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왔다. 원숭이는 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종은 즉시 반응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에 원숭이의 머리가 굴러 떨어졌다. 근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벤에서 들려왔다. 이종은 창문을 부쉈다. 어린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저 여기서 꺼내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칠 동안 굶었다고 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괴물로 변했어요. 작고 겁에 질린 그녀를 보고 이종은 동의했다. 그와 장은 그녀를 사이에 두고 보호했지만 소녀는 장의 흉측한 모습이 무서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뒤에서 무언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 오히려 앞으로 달려갔다. 더 멀리 갈수록 그녀는 더 겁에 질렸다. 돌연변이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마침내 그녀는 겁에 질려 다시 벤 쪽으로 달려갔다. 돌연변이가 그녀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이종은 재빨리 달려들어 간신히 그녀를 옆으로 밀어냈다. 검은 젤의 흔적을 따라 그는 환기구에 도착했다. 덕트가 터졌다. 수많은 돌연변이 시체가 쏟아져 나왔다. 그 안에서 몸 전체가 보라색인 형체가 기어 나왔다. 그가 찾고 있던 동급생 이다시항이었다.